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취준생들의 고민, 청년들의 근심, 쓰레기통에 버려드림.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의 영업실장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토목달 대표 강사 이발소 바지원장이라죠. 김정훈입니다. 네. 근데 원래 중간에 한 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세상에 뭐야, 오늘 기똥찬 선생님 결석했어. 네, 좀 그리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 박기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아. 박기찬이지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우리 네. 박기찬 전문가님이 원래 본업이신 강의를 나가야 한다고 해서 아하. 저희가 잠시 빌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무급으로 하는 방송이잖아. 그러게요. 거기는 유급이잖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쪽은 가시고 네. 시간 되실 때 오셔야지 뭐 어떡해. 오늘 많이 벌어갖고 맛있는 거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러니까. 뭐 활약하는 사람한테 네. 뭐 이 수석 디자이너 자리 몰아주기 되는 겁니까? 오늘 그 자리 내가 한번 노려보겠어요. 아, 좋아요. 근데요, 오늘 날도 괜히 막 그냥 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요즘에 뭐 미세먼지가 오든 뭐가 오든 그냥 봄이라는 자체만으로 네. 일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가서 좀 걸어 다니면서 꽃 구경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네, 밥 먹고 나면 춘곤증도 있고 봄이라 좀 그런 게 좀 있죠. 자, 정훈 쌤. 네. 이쯤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왜요? 네. 우리 정훈 쌤께서 이전 방송에서 음. 구독자를 두고 공약을 네. 내걸지 공약을 않으셨습니까? 걸었지. 그렇죠? 지금 밖에 나가면 벚꽃이 네. 아주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오사카는 잘 있는지, 사쿠라 네. 데스네. 아, 오키나와는 안녕한지. 예. 그러니까요. 후쿠오카는 잘 있는지. 그러게요. 네, 제작진을 전부 다 데리고 일본 여행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현재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1K를 달성하면 되는 거였죠? 네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685명. 685명. 야, 거의 다 온 거 685 아닌가요? 명. 이 정도면? 왔어 다 왔어. 네. 어머. 우리 그 끝날 때까지 딱 990명만 됐으면 좋겠네요. 야. 아니 이거 어떻게 지금 방송에서 네. 구독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어머. 990으로 리밋을 두다니요. 저 지금 저도 모르게 저, 욕할 쓰레기네 뻔했죠. 이렇게. 저 오늘 저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방송할게요. 네. 자, 일단은 뭐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제가 이 일본 여행에 대한 꿈을 안고 네. 그 구독자 수를 늘려보겠다는 흑심을 품고 네. 특별하게 네. 특집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와, 아하. 특집. 근데 제가 알아요. 태연 아나는요. 네. 이발소의 거의 중독자예요. 그런 것 같아요. 희귀꼬머리. 우리 방송을 제작진보다 더 많이 들어. 제가 5분 간격으로 네. 팟빵 앱을 열고 네. 구독자 수를 계속 확인하는데 이게 사실 5분 간격으로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될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태연 아나한테 누가 일 좀 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태연 아나운서께서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은 걸 저한테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야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지 막 찾아보고 제가 막 근데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한 네. 거예요? 제가 우리 또 정훈쌤 한번 낚아보겠다고 네. 포토샵으로 이 구독자 수를 살짝 좀 야. 터치를 했어요. 야. 그럼 잠깐만. 5분 간격으로 구독자 확인하고 포토샵으로 할 정도면 잠깐만 일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우리 산업 디자인 계열로 네. 취업을 해보고자 포토이직 포토샵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정말. 이런 분들을 또 바꿔서 말하면 만능이지 뭐.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이 분야 저 분야 한번 찔러봐야 우리 네. 취준생들 상담도 더 잘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요. 태연 아나운서가 오늘 특집이라고 했는데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의 특집은 네. 바로 취업 근심 쓰레기통에 버려드림 뜨림. 특집입니다. 음. 우리가 취준생들 근심을
그러면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은 다음에 버려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을 모아서 이거 아시는 분들도 연식 나오죠. 저희가 이런 근심과 걱정을 다 모아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깨끗하게 비우기를 해드립니다. 그 소리 아시죠? 샤샥샤샥. 아, 그걸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볼까요? 복구는 안 되는 거죠? 아유 당연하죠. 네. 그거 아시죠? Shift 키 누르시고 네. 델 키를 누르시면 네. 영구 삭제. 연구 없다. 띠디디디디디. 지방도 영구 삭제가 되면 진짜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거는 자꾸 복구돼요. 아직 힘들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지난주에 네. 그 말씀드렸죠. 네. 1K 달성을 위해서 일산 킨텍스에 다녀오겠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열렸던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 가서 네. 이발소 출연진 대표로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어땠어요?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저희가 중앙대학교 가서 공개 방송을 또 했었잖아요. 네네네. 공개 방송에 참석했던 그 친구가 네. 저희 이발소를 알아보고 어머, 그 친구도 공교롭게 그날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소름 돋아. 알아보러 왔구나.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좀 알아보러 왔다가 우연히 우리를 본 거예요? 우연히 이발소 팻말을 보고 소름 저희 돋아. 부스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어머나. 네네, 어머. 그 사이에 더 예뻐졌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말이라도 더 걸어보지 그랬어요. 좋았겠다. 제가 상담을 그래서 직접 1대1로 했는데 네. 역시 그 친구는 취업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꿈 깨세요, 태어나나. 그러니까요. 야, 이력서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우리도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온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우리 취업에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관심이 상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일선에서 들어보니까 네. 취준생들의 고민이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서 만난 취업 준비생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서 제가 담아왔지 저희 PD님이 다 담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특집 이거 한다고 네.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분들도 거의 이 이발소 때문에 거의 미치신 분들 같아 지금. 얼마나 이 애정이 많으시면 세상에 거기 가서 이거를 녹음을 다 따가지고 지금 오실 생각을 다 했는지. 진짜 사실 EBS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작진분들이. 네. 그런데 저는 가끔 걱정돼요. 왜요? 너무 이발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가 본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렇게 체력이 많이 여기 떴어요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일본 가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 정도 되면은 나라면 그냥 표 끊는다. 알았어요. 나라면 지금 호텔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싹 서치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있는 집 자식이잖아요. 아유, 우리가 뭐 많은 거 말해 그냥 비행기 표 값이랑 거기 숙소까지만 해주면 먹는 건 우리가 너무한가? 우리가 이런 열의와 열망을 담아서 오늘 특집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참견해주세요.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참견해주세요. 이 코너 많이 하거든요. 저 너무 좋아요. 네. 다승자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최다승자? 제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태연 아나운서가 3승이고 네. 저하고 기찬 쌤이 2승이고 네. 정은 쌤이 1승이었는데 짜증나. 근데 정원 쌤이 처음 첫 할 회에 때 제가 일을 1등했거든요. 참견이 되지 않았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인가 봐요. 너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참나. 오늘 참견해 주세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참견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입 준비하시고 털 준비 제대로 하시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근심을 쓰레기통에 버려드립니다. 이름하여 취근스 특집. 첫 번째 폴더 어떤 취준생들의 근심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띠링. 이력서를 발로 쓰는 것 같아서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이력서를 발로 쓰고 있구나. 왜 그걸 느끼세요? 제가 쓰면서 맞는 이력서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만족감이 없죠. 그 이력서를 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쓸 말이 없을 때. 쓸 말이 없다. 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력서 지원을 취소했어요. 지원을 취소했다고 올렸다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를 적으라는 그런 것들 모르겠더라고요.
안타깝다. 나 네. 근데 너무 울컥한다. 네. 저희가 첫 번째 폴더에서 사연을 꺼내봤는데 네. 네. 진짜 이력서를 발로 쓰는 것 같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폴더 네. 가마우지 폴더 아닙니다. 또 익숙하실 수 있어서 외가리 폴더도 아닙니다. 가마우지 외가 그 야, 찌르랑이인가 세상에. 찌르랑이 찌르레기. 희경 씨는 어떻게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시고. 요즘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더 요즘엔 발전되지 뭐라고 해요? 않았을까? 요즘에는 이렇게 토목달 이렇게 써놓지 않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니, 그런데 그 열의를 담아서. 원래 그 디폴트로 나와 있는 이름들이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요즘엔 뭐지? 맞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네, 요즘에 요즘도 새 이름이래요. 아, 뭐 뻐꾸기 뭐 이런 식으로. 뻐꾸기. 시근스 첫 번째 폴더를 열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폴더에는 스스로도 자신 없는 이력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근심이 들어있네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쓸 말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 가는 게 그 이력서를 쓰는 나이가 대부분 한 20대 중반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 가가지고 대학에서 4년 공부 마치고 이제 뭐 이력서 쓴다는데 뭐 무슨 말을 써?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지. 뭐 내가 뭐 이때 유학을 다녀왔었어야 되는 건가? 네. 뭘 했었어야 되나? 자격증을 몇 개 더 땄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본인이 내가 전공 그리고 내가 해왔던 뭐 동아리 활동부터 이런 것들을 차근히 그냥 집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쫙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입사를 하고자 하는 그 회사와 매치되는 요소들을 좀 다시 한번 빼낸 후에 스토리를 정하는 그러니까 저희 이발소 특집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스토리 라인을 적용시키는 그 방식으로 써나가다 보면은 너무 막막함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뭐 개그맨 개인기도 그렇고요. 이게 내 개인기가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권사님이라는 캐릭터로 슈퍼 그래요 난 널 사랑해 막 이렇게 너무 좋아. 저 그걸 했었을 때 있잖아요. 저는 개그에서 뭐 종교적인 느낌을 쓸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니와 이거를 그냥 저는 교회에서 친한 친구들한테 재미삼아서. 야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창법이 다른 거 너희 알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럼 집사님은 창법이 굉장히 그냥 단조로워. 아직 연륜이 없다는 뜻이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한다면 권사님들은 이제 연륜이 바이브레이션으로 묻어난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한다. 그 저는 그게 그냥 개인기라고 생각 안 하고 농담의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그냥 그 개그맨에 들어갔는데 그 선배님이 코너를 짜는데 너희 개인기를 다 있는 대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저는 그때 유일하게 가진 개인기가 크리스티나 하나였어요. 우리 남편 스파게티 참 잘해요. 이거밖에 없어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 그냥 너 뭐 그런 거 없니? 노래 잘 부르는 거 없니?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저 권사님이랑 집사님 창법 차이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의 가장 큰 개인기가 되어서 그걸로 또 방송을 하게 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 이름과 얼굴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그런 걸 지나면서도 저의 대학교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들, 아르바이트 이런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번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고 그런 것들로 나중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스토리 라인을 뽑아갈 수 있는 것들을 메이킹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훨씬 더 좀 의외의 나의 이력이라고 생각 안 했던 나의 과거가 이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했었어요. 그러면 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그 아이템이 될 수 있을까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전혀 못했어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나의 막강한 무기가 된 거군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 담당자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뭐 내가 힘들게 자라왔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의 감성 터치를 받을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어떤 아르바이트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 의외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럼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네. 이런 조언들을 참고를 해서 이력서 작성하는데 첫 발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어떤 친구인지 기억이 나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구매 영업 분야에 지원하는 친구였는데 네. 저도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친구는 아직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였어요. 네. 가장 힘든 케이스네. 그렇죠. 이 사연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이력서 지원을 취소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력서를 쓰는 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걸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나한테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어려운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취소하고 다음번에 쓰기 쉬운 이력서를 만나면 그냥 거기에 지원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네. 그 자체만으로도 네.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네.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꿈이 없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네. 요즘에. 예, 그런 분들은 뭐 나이, 그다음에 뭐 경력에 상관없이 굉장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 친구의 인터뷰 내용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력서를 쓰면서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 쓸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친구는 얘기하면서 들은 내용이지만 한 회사에 러시아 법인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력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아하. 정말 어느 회사에나 복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써놨더라고요. 그 이력서를 저한테 갖다가 보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 영업이랑 관련 있는 스토리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네. 왜 이렇게 특징이 없는 내용을 썼냐라고 했더니 네. 그냥 여러 회사에 복붙할 수 있는 내용을 일단 아이고. 베이직하게 세상에. 써놓으려고 컨트롤 C, 썼다. 컨트롤 V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죠. 그걸 첫 단추로 첫 단추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그래요. 먼저 그럼 구매 영업 생각해요. 예. 그 지원을 할 때도 이 친구가 구매 영업 막 이런 어떤 절박함보다는 구매 영업 쪽도 한번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지원을 했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매 영업 아니면 안 돼라는 네.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기회를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절대 안 돼요. 네. 모든 회사마다 요하는 인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말이 인재상이지 뽑고자 하는 어떤 경력 사원이라든지 직책부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절대 자소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된다라는 거 꼭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기찬 쌤이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 미리 이 사연을 들으시고 네. 몇 가지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 없다고 쓰지 않으면 0%의 확률이지만 네. 써서 지원하면 50%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 외에 누구도 자신의 자소서를 자신 있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네. 전 요게 참 와닿았거든요. 네. 네. 도움이 좋은 되셨으면 내용이네요. 좋겠습니다. 네. 그 원래 영어로도 better than noth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 뭐 그런 표현이고요. 그것도 한번 그렇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이거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려볼까요? 네, 스스로도 자신 없는 이력서 첫 번째 취업 근심, 취준생 근심 쓰레기통으로 이동. 네, 일단 쓰레기통에 잘 들어갔습니다. 네. 두 번째 근심 폴더 열어볼까요? 네. 띠링.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저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은데 요새 자소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매력적으로 쓸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네, 두 번째 근심 폴더 열어봤는데요.
두 번째 폴더에는 경력 없는 나 자기소개서 매력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 들어있었네요. 근데 이게 왜 경력이 없어요?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큰 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분 자소서 포비아 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아마도 이런 포비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음흠. 실제로 이번 고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걸 맞아요. 거예요. 정호 연결할 수 있는 쌤은 그럼 부분들을. 혹시 외국에서 네. 직장 생활 하실 때 네. 본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네. 이 친구처럼 인턴으로 일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인턴으로 일해본 경험은 없고요. 네. 자원봉사는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동안에 좀 배울 게 많이 있던가요? 예, 많이 있었죠. 음. 그러니까 세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자원봉사 업무를 갖다가 senior 네. citizens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컴 텍스 리턴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득세 어허. 환급이나 이런 거 이런 업무들을 갖다가 Thank you. 자원봉사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울 것도 많았고 뭐 앞으로 내가 취업할 회사에서 써먹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서 챙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턴이나 자원봉사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네.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찾아서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좀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겨우 인턴인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시키는 일만 조용히 얌전히 하다가 사고 네. 안 치고 나가면 되지라고 네. 생각을 하면 네. 오히려 배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라도 하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혹시 저한테 뭐 시키실 일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차라리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활동 기간을 채워 네. 나갔다면 자기소개서에도 쓸 이야기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우리 이 친구에 대한 사연이 네. 너무 공감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개그맨 되기 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네. 인턴 활동을 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인턴이라 함은 네. 거기에 대해서 나름 큰 꿈을 가지고 가요. 아, 내가 여기서 근데 가면은 하는 것들이 허드렛 어떻게 일. 보면 좀 단순 업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뭘 얻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시인이다 원시인. 네. 그러니까 바로 치고 저도 들어왔어요. 왜 지나고 나서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일하기 바쁘고 도와드리고 업무 지원해드리기 바쁘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부터 뭔가 내가 자소서에 쓸 때 어떤 부분을 좀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복사를 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선배들의 일하는 패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선배들은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는가, 그다음에 뭐 고객에 대한 응대를 어떻게 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아쉬운 점이라든지 네. 내가 만약에 저 선배라면 뭐 저 간사님이라면 네. 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그럼요. 가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쓸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없다고 마음부터 생각하면 없는 거고. 네,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네. 왜 우리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본인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의 이야기를 엮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인턴의 업무가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인턴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런데 그 하찮은 일이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 나의 고유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예전에 그 워라벨 콘서트 가서 진행을 할 때 마이다스 아이땡 회사 그 대표님의 강연도 있었거든요. 네. 그 대표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신 게 예전에 그분도 네. 창업을 하기 전에 일반 대기업의 사원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네. 정말 맨날 허구한 날 복사만 시키셨대요. 네. 회사 상사분들이. 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먹었대요. 네. 나는 여기에서 복사왕이 될 거다. 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한 번도 잼이 안 생기게 네. 그러니까 복사기 안에 종이가 걸리지 않게 네. 복사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네. 회사 안에서 복사왕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턴을 하더라도 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 네. 정말 나의 일이다. 네. 내가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하면 네. 그게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 에피소드로 그렇죠.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어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생각이 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네. 사실 추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작가를 지망할 때도 네. 어떤 작가에 대한 이미지, 이럴 것 같다라는 인재상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운전을 하고 뭐 밤을 잘 새고 네. 체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이 네. 맞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이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쓸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그 환경에 계신 거잖아요. 네. 본인은 이미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시각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박기찬 선생님도 네.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약간 좀 빙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인턴으로 보낸 시간은 경험이 아니라는 이거 안 되는데 아니 끝에 어미 처리만 잘 돼도. 그런가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야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턴 생활은 공공기관 지원 의사가 있는 분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죠. 이게 따라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입 모양이 우럭처럼 변하네요. 이게 약간 경험이죠. 여튼 그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그 네. 이전에는 모르겠으나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좀 한 목적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위가 무의미한 네. 것이 네. 아니라 자, 지금 어떤 역량이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내게 길러지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쓸거리가 되고 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네. 뭐 공기업이라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는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 공공기관이라도 원하는 인재상과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성향에 맞는 좀 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쓰레기통에 한번 또 넣어볼까요? 네, 그럼 두 번째 고민까지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옮겨두겠습니다. 경력 없는 나 자기소개서 매력적으로 쓸 수 있을까? 취업근심 쓰레기통으로 이동. 네, 그럼 전 이제 진짜 꾸겼어요. 정말 옆에서 대본을 사정없이 구기네요. 다음 건데. 자, 일하기 싫은가 봐. 그러면 세 번째 근심 폴더를 열어봅시다. 이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라는 그 제목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래서 긴 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뭐 다양한 직업을 보려고 공고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렵고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업무를. 그래서 뭐 일단 이력서부터 제가 강점이 어떤 건지 제가 나설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해보고 싶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취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도움 받으려고 줄을 섰고요. 스펙에 연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돌아가는 게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되는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저도 끌려가는 것 같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구직하는 게. 잠깐, 긴 줄? 정말 긴 줄이었어요? 정말 상담을 받으려면 네. 최소 3-4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진짜요? 줄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네. 저희 작가님이 계속 번호표 부여하듯이 진짜? 자리를 조정하면서 친구들을 안내를 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조작인 것 같아가지고 학생한테 이렇게 써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긴 아니에요. 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네.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지치면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절박함이겠어요. 그리고 그쵸? 또 저희가 또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상담을 오래 하니까 네. 작가님이 와서 야 좀 그만하고 보내라 좀, 야, 좀 그만 끊어라 좀 세상에 이러면서 40분 기다리신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머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 정말 동생 같아서 네. 더
많은 그렇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대기 시간도 또 덩달아서 아이고. 길어지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 친구의 사연을 보면 다양한 직업을 보려고 공고를 봤는데 네.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렵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저도 개그맨 시험에 지원을 할 때는 이런 개념을 이미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몇 번 이제 신청을 하는데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고객 응대인데 네. 뭐 뭘로 통한 뭘로 인해서 어떤 업무 뭐 사기 진작과 뭐를 통해서 네. 뭘 하는 무슨 업무 하는데 네. 있어 알고 보이게. 보면 그냥 되게 아무것도 그러게요. 아닌 일들이야. 네. 근데 그걸 어렵게 써놓으니까 네. 공고 자체 내에서도 이게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보면 내가 여기 지원해도 되나? 맞아요.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생기지 않아요? 주눅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왜 것들이. 마케팅 업무면 마케팅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는데 네. 뭐 RTC 뭐 JRT를 위한 뭐 아웃바인딩 뭐 무슨 그래. TM을 통한 뭐, 고객 관리와 뭐 서버 시스템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네.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직군과 관련된 스펙이면 뭐 의미도 있을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이 친구들, 그러니까 25살들이 하는 생각들은 그렇잖아요. 네. 아니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멋있는 스펙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뭐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업무 역량과 관련된 그런데도 스펙은 나름대로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의 조언이 정말 귀중한 조언으로 네.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근심 폴더에 있었던 스펙이 안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주제, 네. 취업 근심 쓰레기통으로 이동해도 될까요? 네. 이동. 그러시죠. 우리 이쯤 되면은 또 야심찬 응원 편지 시간이 왔잖아요. 저 너무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고독한 취준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을지. 네. 자, 지난 편에서 정말 화제의 편지가 있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지요. 자, 정말 지난 회차가 역대급이었다라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오늘 편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 저도 뭐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까만색 하우스, 아, 그렇죠. 오. 까만 집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자, 기대가 되는데요.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온 우주가 취준생에게 보내는 편지라지요.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네, 고독한 취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 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해달라고 해서 싫다! 싫어! 이랬는데 정말 잘했어. 한 번 해주면 계속 해달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는 거고요. 저는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대신 제가 하게 됐네요. 취준생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 이야 진짜 똑같다. 네. 대박. 김어준 씨. 이거 그 뉴스 팩토리 운영하시는 그 공장장님 네, 목소리 아닌가요? 공장장님. 있어 보인다. 뉴스 팩토리. 네, 우리 아. 김어준님의 목소리를 성대모사 한 거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어. 뭘 모르는 척해요. 같이 들어놓고 지난번에. 우리 지난 야. 회차에 네. 그 이니님으로 활약을 네. 해주셨던 네. 안윤상 씨께서 네. 오늘은 저희 어준이 준이님으로 활약을 해주셨고요. 야, 지난번에 그 저희가 그거 녹음할 때 전 옆에서 들었는데도 다시 들으니까 정말 깜빡 속으셨죠? 재밌네요. 아니 그 친구시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더 가까이에서 들어보셨으니까 목소리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아주 특징 있는 부분들 한 두세 가지가 소름 끼치게 똑같았어요. 완전히. 정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정말 전매 특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복사하시는 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쨌거나 이제
다음 편엔 어떤 분이 또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네요. 그럼요. 고종수 씨 오시나요? 다음에.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 계속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